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2살의 박서윤, 그녀에게도 꿈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날,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행복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걸까 싶을 만큼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랑 민주는 한정식 체인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윤의 회사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기다렸고, 서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 전화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민준의 그 말을 서윤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결혼식 날 화려한 식장에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네 가족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이영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미소를 띤 채하객들을 맞았고, 시아버지 박동철은 묵직한 위엄을 풍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윤은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누이 민지였죠. 35살의 민지는 이혼한 뒤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빛,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마치 유리 조각 같은 눈빛이었죠. 서윤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눈빛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말입니다. 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잠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예쁘네. 우리 오빠가 좋아할 만하네. 그 말투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축하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죠.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민준이 6개월 전부터 예약해둔 곳이었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 그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서윤의 말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서윤의 휴대폰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아, 집에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죠.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 소파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민지까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죠. 서윤아, 너 결혼하고 첫 추석에 할아버지 제사 안 왔지? 서윤은 순간 멍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첫 추석과 신혼여행이 겹쳤던 겁니다. 취소하면 800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이었고, 민준도 괜찮다고 했었죠. 어머님, 그건 여행 일정이 이미. 일정? 돈이 중요해. 아니면 집안이 중요해? 민지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전화 한 통이 미리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첫 제사를 올케가 빠지면 어떡해? 시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돈이 아까워서 제사를 안 와?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꼭 참석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굴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윤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그냥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제발.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가슴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죠. 그 빛 아래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견뎌내면 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5년의 시간이 얼마나 헛극할지를요. 사랑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민지의 그 차가운 눈빛,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전포고였죠. 오빠를 빼앗아간 여자에 대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침입자에 대한. 결혼 석 달, 그렇게 서윤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윤은 한정식 가게 세 곳을 오가며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죠. 민준이 물려받은 가게들이었는데 직원들 관리부터 장보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로 가서 장을 보고 아침 장사 준비를 도왔죠. 점심때가 되면 두 번째 가게로 이동해서 손님을 받고 저녁엔 세 번째 가게에서 마감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서윤은 참았습니다. 남편 사업이니까, 우리 가족 일이니까.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 놓인 낯선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구두였죠. 명품 브랜드의 빨간 구두.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에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래. 내 방 어디야? 네, 방이요? 응, 내가 쓸 방. 오빠한테 얘기 안 들었어? 그 순간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누나가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한 달 정도만. 한 달요? 왜 갑자기? 누나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이혼하고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하셔서.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에 시누이가 들어온다니. 그것도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당신 저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죠.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그러셔서. 또 어머니야? 우리 집인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웃었죠. 내가 폐가 되는 것 같네. 그래, 내가 나가면 되겠네? 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오빠, 나 진짜 나갈게. 민지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말렸죠. 누나, 아니야. 여보가 그런 뜻이 아니야. 민준 씨, 서윤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한 달만. 누나 정말 힘들어. 이혼하고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도 생겼대.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만이요. 고마워, 여보. 민준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웃었죠. 그 미소가 서윤에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지의 방에서는 늦잠 자는 소리가 들렸고, 서윤이 출근할 때면 민지는 막 일어나서 머리를 풀어헤친 채 거실로 나왔죠. 올케, 아침 차려놨어? 언니,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일이 있어서. 에이, 그럼 나 뭐 먹어.
배고픈데 서유는 황급히 계란 프라이를 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한숨이 나왔죠. 일주일에 한 번 서유는 민지의 빨래를 했습니다. 안 하면 민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올케가 나한테 너무 차가워. 빨래 좀 부탁했더니 인상 팍 쓰더라. 그러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민지가 지금 우울해서 그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 그 말이 서윤에겐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웃음소리가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죠. 언니, 제가 좀 쉬고 있는데. 응? 아, 미안. 근데 나 이 프로그램 꼭 봐야 되거든. 민지는 볼륨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도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죠.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민지는 밤 12시가 넘어서 샤워를 했고 드라이기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좀 얘기해줘. 너무 늦게 씻으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민주는 민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유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민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민지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민지의 얼굴을 비췄죠.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눈 밑은 검게 그늘이 지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내 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벌써 5달째예요. 여보, 조금만 더. 누나가 일자리 알아보고 있대. 그럼 언제까지요? 이러다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 민지는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민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유는 수저를 떨어뜨렸죠. 뭐라고요? 친정집 말이야. 나중에 오빠도 받을 건데 미리 받는 거지 뭐. 그건 아직. 서윤이 말하려는데 민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올케,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가족 일이라니요? 저도 가족인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놨죠. 여보, 누나 말이 맞아.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윤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결혼하고 1년, 서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서윤네 집에 살고 있었죠. 이제는 거실 소파도 민지의 물건들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민지 전용 칸이 생겼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반찬통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지 것, 건드리지 마세요. 서유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유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주는 가게에 나갔고 민지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장을 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 씨? 서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들어가려는데 민지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나간 거 아니었어요? 민지는 당황한 듯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 깜빡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가서. 그런데 왜 우리 방에서 나와요? 응? 아, 오빠 방에서 핸드폰 찾았어. 민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의 손에는 핸드폰도 충전기도 없었거든요.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서랍장 서랍이 열려 있었죠. 서윤의 속옷 서랍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랍을 확인해 보니 몇 가지가 없어졌어요. 새로 산 속옷과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 민지 언니, 서윤이 거실로 뛰어나갔지만 민지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여보, 언니가 우리 방에서 뭔가 가져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나가 왜 그래? 속옷이랑 목걸이가 없어졌어. 착각 아니야? 다른 데 둔 거 아니고? 아니야. 분명히 서랍에 있었어.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여보, 제발 집안에 파란 좀 만들지 마.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준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일까? 며칠 후 서윤은 민지의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응, 맞아. 올케 완전 웃긴 애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내 말만 들어. 올케가 뭐라고 하든 나만 믿으면 돼. 우리가 남이야?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깜짝 놀랐잖아. 죄송해요. 서윤은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조심해. 피 나잖아. 민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서윤은 일어나서 유리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가락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어요. 그날 밤 서윤은 베란다에 나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할까? 나처럼 힘들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쳤죠. 이혼.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서윤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서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에 서윤은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여보, 오늘은 가게 못 갈 것 같아. 또? 어제도 못 갔잖아.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알았어. 쉬어. 민준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민지 언니가 있는 이 집에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민지는 서윤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축하해. 옳게. 이제 애 키우느라 더 바빠지겠네. 그 말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 서유는 아기를 안고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죠.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울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느라 서유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야근이 많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민지는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옳게, 애 좀 조용히 시켜. 나 내일 약속 있어서 일찍 자야 돼. 언니, 아기가 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든지. 서유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기를 달래며 울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쑥쑥 자랐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님, 지훈이가 집중을 잘 못해요. 한 곳에 5분도 앉아있질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방해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민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왜? 애가 어디 아파?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래.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상담? 우리 애가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여보, 괜히 애한테 문제야. 낙인 찍지 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서유는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라는 진단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했으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지훈이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그래, 알았다. 치료 잘 받아라. 다행히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 뒤 추석 때 터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를 했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지훈이는 시댁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해.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잖아. 서윤이 아이를 달랬지만 지훈이는 듣지 않았죠.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 민지, 그리고 민지의 전 남편 가족까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지훈이가 계속 움직였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죠. 서윤아, 애 좀 조용히 앉혀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서윤은 지훈이를 무릎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꿈틀거렸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옳게, 지훈이 요즘 어린이집 어떻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들으니까 병원 다닌다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죠. 병원? 무슨 병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서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정신과래. 애가 ADHD라나 뭐라나. 민지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뭐? 정신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야, 애 데리고 정신병원 다니니까 좋아?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치료를 위해서. 치료? 우리 집안에 미친 사람 없어. 애가 왜 정신과를 가?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아버님, ADHD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력이 좀. 됐어. 내가 듣기엔 다 똑같아.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냉랭한 눈빛으로 서윤을 봤죠. 서윤아,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겨우 4살짜리를 정신과에 데려가?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면서 애 키우는데 자신이 없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우리 조카가 정신병자로 찍히는 거 몰라?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왜? 내가 틀렸어? 올케가 애 제대로 못 키워서 이 꼴 난 거 아냐? 민지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말렸습니다. 아빠도 이제 올케 편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좋아, 나도 할 말 있어. 올케가 회사 돈 빼돌린 거 알아?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이상한 데가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일 회사 장부 다 가져와. 어머님, 가져와.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죠. 여보, 당신은 나를 안 믿어요? 서윤이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장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회계사까지 불러서 확인했죠. 결과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서윤이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앞으로 조심해라. 민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지나갔죠. 그날 이후 서윤은 시댁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 의심받은 사람은 영원히 의심받는다는 걸 깨달았죠. 결혼 5년 차, 서윤은 이제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얼굴빛은 칙칙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겨우 37인데. 민지는 여전히 서윤네 집에 살았습니다. 이제 5년째였죠. 처음에 한 달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의 방은 점점 더 넓어졌어요. 처음엔 작은 방 하나였는데 이제는 거실 한쪽까지 점령했습니다. 민지의 옷장, 민지의 화장대, 민지의 신발장. 서윤은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까지. 민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죠. 맛있네. 서윤이 미소를 지으려는데 민지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 불고기 너무 짜. 언니, 제가 맛봤는데 괜찮던데요. 내 입맛엔 짜. 다시 해줄래? 지금요? 응, 나 이거 못 먹겠어. 서윤은 불고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씻어서 양념을 다시 했죠. 민지는 새로 만든 불고기를 한 젓가락 먹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올케 요리는 별로야.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킨을 시켰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죠. 서유는 부엌에 서서 싱크대를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런 날들이 반복했습니다. 민지는 서윤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빨래를 하면 옷이 구겨졌다고 했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올케, 이게 청소한 거야? 여기 먼지 좀 봐. 민지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됐어. 내가 할게. 올케한테 맡기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서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면 더 큰 일이 생겼거든요. 지훈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죠. 하지만 민지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약 잘 먹고 있어? 서유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유는 지훈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지훈이는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높이, 알았어. 우리 아들. 서윤이 그네를 밀어주며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거실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올케 완전 이상해. 맨날 우울한 표정이야. 서유는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 올케 때문에 우리 오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왜 안 나가냐고? 엄마가 나보고 여기 있으래. 올케 감시하라고.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시,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에 박혔죠. 그날 밤, 서윤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언니한테 저 감시하라고 하셨대요? 뭔 소리야? 누가 그래? 제가 들었어요. 언니가 전화하면서. 여보, 엿듣는 거 아니야.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엿듣기가 아니라 들리는 걸 어떡해요. 됐어. 그만해. 나 피곤해. 민주는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천장 아래서 서유는 매일 밤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결혼이 뭘까? 사랑이 뭘까? 가족이 뭘까? 답이 없었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됐습니다. 서유는 이제 감정이 무뎌져 있었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갔어요. 어느 날 민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선물을 준비했죠. 비싼 핸드백과 꽃다발까지. 생일 당일 아침 서유는 민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선물은 저녁에 드릴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장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문단도 나눴죠. 1시간 뒤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카톡 왔어. 네. 언니, 근데 그게 뭐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카톡 말이야. 마침표 찍고 딱딱하게 쓰고. 너 사회생활 못하는구나? 서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예의를 지키려고. 예의? 진짜 웃기네. 물결 표시도 못 써. tilda 있잖아. tilda. 그게, 그리고 생일날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했어. 선물 사진이라도 먼저 보내든지. 케이크는 주문했어? 언니, 제가 오늘 가게 3곳 다 돌아야
변명 그만.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저 때문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맨날 우울한 얼굴로 집안 분위기 망치고 ADHD 애 키운다고 집안 망신시키고. 언니, 뭐? 내가 틀렸어? 사실이잖아.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받은 약이었죠. 약을 먹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일주일 후, 서윤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등도 우울증.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도 받으시고요. 네, 선생님. 서윤은 약을 받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병원. 무슨 병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신과.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신과? 왜? 나 우울증이래. 여보, 약 먹지 마. 네, 우리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가 아픈데 어머니 걱정을 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됐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약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민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죠. 나는 살아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잠도 오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민지는 여전히 서윤을 괴롭혔고, 민주는 여전히 방관했으며,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2년 차, 서윤은 40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엄마의 모습이 보였죠. 어느새 중년이 돼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이제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친구들도 생기고, 공부도 잘했죠. 그게 서윤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1월 어느 날, 민지가 거실에서 서윤을 불렀습니다. 올케, 잠깐 와봐. 서윤이 거실로 가니 민지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언니, 다음 설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올게. 서윤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언니, 시어머니요? 응, 우리 시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같이 명절 보내면 좋잖아? 그런데 언니, 그건 좀. 뭐가? 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제가 다 하는데 사돈 어른까지. 그래서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 언니,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내가 틀렸어?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아, 뭐가 문제야? 민지,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잖아. 어머님, 그래도 이건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근데 명절 준비를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야,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토를 달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서윤도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가족? 넌 며느리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말에 반항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보이고 싶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보, 그냥 한 번만. 한 번이요? 매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나가 시어머니 눈치 본다는데. 그럼 제 눈치는요? 전 아무것도 아닌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집안에 파란 좀 만들지 마. 그 말에 서윤은 웃음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죠. 파란을 만드는 게 저예요? 여보, 됐어요.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고, 떡을 쪘습니다. 양쪽 집안 것을 다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설날 새벽 4시, 서윤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밖은 어두웠죠. 제사상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아침 7시, 민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지의 시어머니는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죠. 민지 시집살이 참 편하겠네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했죠. 민지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올케 요리 솜씨 괜찮죠? 글쎄, 우리 민지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서윤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돼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여보, 서윤이 작게 불렀지만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어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혼자서 과로십니다. 며칠 푹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죠. 집에 도착하니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이 없는 걸 몰랐던 겁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은 지 4년이 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죠. 서윤은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잠깐 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오늘 학교에서 싸웠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지훈이를 놀렸대요. 약 먹는다고.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지훈이는 괜찮아요? 네, 다친 데는 없는데 많이 속상해하네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서윤은 가게를 닫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는 보건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훈아. 서윤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애들이 나보고 정신병자래.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픈 게 아니야. 그럼 왜 약을 먹어? 그건 내가 더 잘 지내려고. 엄마, 약 안 먹으면 안 돼?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났죠. 집으로 돌아와서 서유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학교에서 알아.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해. 그럼 어쩌라고? 약을 안 먹을 순 없잖아. 나도 알아요. 그런데 서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끼어들었죠. 그러게, 왜 애를 그렇게 키웠어? 제대로 키웠으면 약을 먹을 일도 없잖아. 언니,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틀렸어? 언니는 애 키워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니, 나 안 키워봤어.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엔 올케가 잘못 키운 것 같은데?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왜? 진실이 들키기 싫어?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그날 밤 서윤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냥 자고 싶었어요. 오래오래 자고 싶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죠. 지훈이가 서윤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윤은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지훈이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이 아이가 있으니까. 그날부터 서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분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지에 대한, 민준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서유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서유는 43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손에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한 양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지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올케, 이거 좀 빨아줘. 서유는 빨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빨래는 언니가 하세요. 뭐? 갑자기 왜 그래? 15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엄마, 올케가 이상해. 갑자기 빨래 안 해준대.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민지 빨래 좀 해줘. 가족끼리 뭘 그래.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언니도 손 있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냉장고에서 빨간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민지 전용 칸은 없었어요. 올케, 내 김치 어디 갔어? 냉장고에 있어요. 아니, 내 칸에 없는데? 이제 구분 안 해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제가 왜 이러냐고요? 1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유는 자기 것만 차렸습니다. 민지 것은 차리지 않았죠. 옳게, 내 밥은? 언니, 이제 어른인데 본인 걸 본인이 차리세요. 뭐라고? 저하녀 아니에요. 서유는 지훈이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부들부들 떨며 방으로 들어갔죠.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민지가 달려나왔습니다. 오빠, 올케 좀 봐. 완전 이상해졌어. 무슨 일이야? 내 빨래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민준이 서윤을 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사는 이제 시댁에서 하세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15년 동안 제가 혼자 했어요. 이제 돌아가며 하시면 좋겠어요. 너 지금 제사를 거부하는 거야? 거부가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서윤아, 너 정말.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요? 15년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어요. 엄마 편, 누나 편만 들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저도 제 편을 들 거예요.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서윤의 반란이 시작된 후 집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했고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전화해서 소리쳤죠. 내가 며느리야. 여왕이야?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면 가족을 챙겨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서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서윤의 물건을 몰래 버리기 시작했죠. 화장품, 옷, 심지어 사진까지. 언니, 제 사진 봤어요? 몰라. 내가 왜 알아?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거 아냐? 서윤은 알았습니다. 민지가 버렸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민지의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옳게. 제거 작전은 잘 진행 중이야.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 장부에 조금씩 흠집내고 있어. 나중에 터뜨릴 거야.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할 거야. 올케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내쫓으려고 한다니. 다음 날, 서윤은 회사 장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과연 몇 군데가 이상했어요. 서윤이 결제한 것처럼 서명이 돼 있었지만 서윤은 그런 적이 없었죠.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장부를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민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민지가 입을 열었죠. 오빠, 올케가 회사 돈 빼돌리고 있어. 뭐라고?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부 확인해봐. 분명히 이상한 데가 있을 거야.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확인했어요. 올케가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거 산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럼 장부를 보여줘봐.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다 복사해뒀어요. 서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결제 서명이라고 돼 있지만 저는 이걸 결제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했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 누가 왜? 저를 내쫓으려고요. 서유는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옳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언니가 어젯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저 제거 작전이라고 했죠? 순간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장부들, 언니가 조작한 거 맞죠? 증거 있어? 있어요. 서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 필적 감정 결과예요. 제 서명을 위조한 게 언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사실이니?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이건 어머님, 15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나간 후 집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죠. 민주는 서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어요. 여보, 누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어? 당신은 내가 거짓말로 누명 쓰는 걸 바랐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5년 동안 언니가 저한테 한 짓은요?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서유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당신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여보,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서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서윤을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죠. 민지를 내쫓은 며느리, 그게 서윤의 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빠랑 엄마가 말도 안 하잖아. 서윤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에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기 편이구나. 하지만 결혼 생활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서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죠. 저 별들처럼 나도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전 민준 씨의 직장 동료예요. 네, 서윤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민준 씨가 요즘 저랑 자주 만나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 잘 챙기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죠.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변했다는 걸. 다음 날 서윤은 민준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죠. 둘은 웃으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저녁 늦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회사 회식.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 봤어요. 회사 근처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여보, 누구예요? 그냥 회사 동료야. 동료가 퇴근하고 둘이서 카페 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냥 뭐요? 15년 동안 당신 가족 눈치 보면서 살아온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가요. 지금 당장.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준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지훈이와 둘이서 살았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죠.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어요. 서윤은 서류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 이게 내가 원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할아버지 제사야. 와야 돼. 어머님, 저 이제 이혼하든 말든 우리 집 며느리야. 제사는 지내야지. 어머님, 오라는 대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댁 안 가요? 엄마 혼자 갈 거야. 넌 친구 집에서 자렴.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서윤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제사 당일 새벽, 서윤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죠. 시댁에 도착하니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지, 그리고 민준까지. 민지가 서윤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옳게 왔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어서 준비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 안 할게요. 뭐라고? 15년 동안 혼자 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세요. 너 지금 제사를 거부하는 거야? 거부가 아니라 참석만 할 거예요.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 이 여자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결국 민지와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절을 했어요.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민지가 서윤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이제 편해? 우리 오빠랑 헤어지면서까지 자유를 얻으니 좋지? 서윤은 민지를 봤습니다. 언니, 전 자유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사람 대접 받고 싶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볼게요. 서윤아, 잠깐.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미안했다. 서윤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15년 동안
고생했어.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혼은 하지 말아라. 우리 민준이도 반성하고 있어.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서유나, 15년 동안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서유는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나왔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유는 민준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 민준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여보, 행복하세요. 서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았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유는 지훈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가져온 건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이었죠. 엄마, 여기 좋다.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좋아. 서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 서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라면 끓였어.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둘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죠. 서유나, 너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들었지? 응, 많이. 서유는 지난 15년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고마워.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길거리에서였어요. 민지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옷차림도 수수해졌죠. 올케 민지가 서윤을 봤습니다. 언니,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네, 언니도요? 나,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15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됐었던 거 알아. 서윤은 민지를 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이제 됐어요. 언니, 서윤아,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각자 잘 살아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녁 무렵 서윤은 한강공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서윤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강물 같구나. 때론 거세게 흐르고 때론 잔잔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향하지. 나도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서윤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치킨. 알았어. 치킨 사갈게.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아들이 있고, 내일 또 올 아침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걸음을 옮기는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별빛 아래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15년의 긴 터널을 지나 서윤은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쳤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내 인생을. 서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아들에게로, 새로운 내일로. 그렇게 서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때론 힘들고, 때론 괴롭고, 때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을 향해, 희망을 향해, 빛을 향해. 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윤처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